고깃집 사장님들이 엄청 많아요. 주변에. 고깃집이 수만 개죠. 대한민국은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삼겹살은 사실 이 트렌드가 있는데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냉동 삼겹살, 1980년대 90년대를 주름잡던 냉동 삼겹살, 그 다음에 뭐 1,500원짜리 대패 삼겹살 시절을 지나서 월드컵 전후로는 이제 고기에다가 약간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를 가미시킨 것들이 많았죠. 와인 숙성 삼겹살, 뭐 된장 뭐 숙성 삼겹살. 그 시대를 지나면 수입육을 가져다가 약간 맛을 좋게 하는 뭐 볏짚 삼겹살 이런 시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외식 시장의 삼겹살 트렌드를 바꾼 거는 하남돼지집. 하남돼지집은 약간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문화를 가족 외식으로 옮겨놓은 최초의 브랜드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로 나오는 브랜드들은 약간 그릴링 해주는, 옆에서 고기를 다 잘라주고 서비스 좋게 해주고 맛있게 먹게 그냥 젓가락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는 문화였는데, 지금은 이제 또 그 시대를 지나고 있어요. 이제 너무 많아지고 사실은 고기 시장이 트렌드가 되게 민감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약간 뭐 다음 페이지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복고풍으로 뭐 소뚜껑 삼겹살이라든지, 그 다음에 약간 제가 자문하는 뭉텅 같은데 약간 대포집 분위기라든지 이런 데가 다시 좀 엮이고 있는데, 아무튼 고깃집 상차림 트렌드가 좌측하고 우측이 있는데, 제 기준으로요, 왼쪽에가 그 하남돼지집이네요. 우측이 고반식당이네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트렌드가 있는 거지 잘하고 잘못하는 문제는 아니니까, 괜히 또 제가 강의하는데 여기 잘못됐대 이런 소문나면 안 되니까, 트렌드가 이제 변했다는 걸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예시를 든 것 뿐이지 잘하고 잘못하고 한 게 아닙니다. 그 원래는 이제 고깃집은 고기만 맛있고 소금 찍어 먹으면 돼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고, 그 시절을 넘어가면 뭐 하남돼지집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명이나물을 유행시킨 장본인이기도 하죠. 그 감칠맛을 느끼게 해준 대한민국의 유일한 브랜드. 그 다음에 국내산 김치를 사용했던 거의 첫 번째 브랜드, 뭐 첫 번째 브랜드는 아니지만 유행시켰던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대신 이제 이런 상차림을 사실은 우리가 약간 식상하고 질린 거지. 한식의 특징 뭐라 그랬어요? 맛의 다양성. 맛의 다양성은 뭘로 이루어진다? 찬을 여러 개 주는 거죠, 사실은. 그럼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찬을 좀 더 다양하게 주면 되지 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장님들이 저한테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야, 반찬 많이 주면 돈 많이 들어가. 근데 사실 진짜 그럴까요? 사실 진짜 그럴까요? 배는 내가 먹는 양은 똑같다. 똑같다. 고기 먹는 양이 똑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찬만 주면 되지. 왼쪽에 있는 반찬은 많이 준 거고, 단품을 많이 준 거고, 오른쪽에 있는 반찬은 다양하게 준 것 뿐이에요. 양은 똑같다. 물론 제조하거나 매장에서 만들 때 인건비가 좀 들어가기도 하지만 경쟁 우위를 점하려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 트렌드가 그렇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트렌드라고 얘기했으니 어느 순간에는 또 과거로 회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현재 상황이 이런 반찬이 유행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급자, 사장님들이 느끼는 착시 효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반찬을 저렇게 주면 원가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하지만 막상 원가율, 제조 원가로 보면, 원가만으로 보면 둘 다 비슷하다. 그래서 트렌드라고 했으니까 내가 트렌드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지, 자꾸 뭔가 따라가다 보면 유행 다 끝난 다음에 나 여기처럼 해야지 하면 늦다. 그런 얘기 좀 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고기 1인분에 보통 뭐 130g에서 150, 180g, 뭐 200g 주는 데도 있는데, 고기 1인분이 몇 점인가? 뭐 냉삼 기준으로 뭐 9점이다, 10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9점 내내 소금만 찍어 먹진 않는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어떤 음식하고 페어링 했을 때 많이 먹고 1인분 더 추가해 먹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런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포인트가 짠 거. 짠맛. 짠맛을 곁들여야 돼, 항상. 왜냐면 고기, 이노신산 그 빨간 고기 하나만 갖고는 소금도 안 찍으면 그 맛이 없는 거잖아요, 고기는. 그쵸? 뭘 찍어 먹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새콤한 맛, 산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김장김치를 딱 꺼냈을 때 봄이나 여름에 삼겹살을 굽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장 담글 땐 수육을 삶아서 먹기도 하는데 제일 좋은 건 익은 김치에다가 고기를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사실은. 그 다음 세 번째 포인트 되게 중요한데 고기는 느끼해. 지방의 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겹살 더 많이 먹어, 소고기 더 많이 먹어 그러면 소고기를 더 많이 먹을 것 같지만 삼겹살은 3인분을 먹는 사람도 소고기는 3인분을 먹을 수가 없어요. 마블링이 많아요. 느끼하기 때문에. 그쵸?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내 입을 새롭게, 나 오늘 처음 지금 식당 온 것처럼 리프레시 해줄 수 있는 반찬 같은 걸 좀 잘 챙겨줘야 돼요. 뭐가 있을까? 무쌈이 될 수도 있고, 물김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반찬도 좀 구비해놔야 된다. 밑에 있는 반찬 세팅 제가 좀 도와준 데인데요. 여기 원조 부안집이네요. 보니까 여기는 이제 그 씨앗젓갈하고 대파김치를 제가 좀 만들어줬던 것 같은데, 여기 상차림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트렌드니까 여기도 지금 바꾸고 있어. 조금씩. 그럼 저한테 와서 지금 상차림이 좀 올드해진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그러면, 이 젓갈은 이 젓갈로 바꿔보자. 이 김치는 다른 김치로 바꿔보자. 해서 좀 바꾸고 있는 거지, 사실. 근데 요즘에 고깃집 트렌드 중에 중요한 것도 하나. 고깃집이 옛날에 가면은 후식으로 무조건 물냉면 아니면 비빔냉면이었어. 지금도 물론 그렇게 드는 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사실은 트렌드가 있으니까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SNS 발달 많이 해서 어디 냉면이 맛있다. 그럼 이제 한 끼 먹으러 갑니다. 냉면집에 가서 비싼 돈 주고 냉면을 먹어요. 냉면 먹는 것까지 좋은데 내 입맛이 이제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고깃집 가서 냉면을 먹었는데 야 이거 뭐야 냉면 이상해 냉면 아니야. 그럼 어때요? 우리가 보통 이제 A부터 Z까지 식사가 있는데 A, B, C 계속 맛있는데 Z가 너무 맛없어. 그럼 그 집은 50%는 나한테 맛 깎이는 거야. 맛없는 집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탄수화물 트렌드는 사실은 젊은 친구들 때문에 볶음밥 해주는 데가 많고 냉면보다는 김치말이 국수라든지 열무국수라든지 이런 쪽 트렌드가 좀 좋다. 젊은 친구들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밥을 줄 거면 고깃집은 보통 공깃밥 주기도 하는데 된장국밥 같은 거 주기도 하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점심시간처럼 막 빨리 먹고 가야 되는 식당이 아니기 때문에 솥밥 5분 정도면 되거든요. 솥밥 정도 해주면 좋다. 아니면 제가 옛날에 삼겹살집 할 때 쿠쿠밥솥 10인분짜리 6개 넣고 점심 장사도 했었는데 그렇게 즉석밥을 해주면 좀 좋다. 네, 그 다음에 짜파게티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거 좋아합니다. 특히 산도가 높은 익은 쪽파김치 같이 올려 먹으면 너무 좋고요. 심지어 냉삼집에서는 요즘에 떡볶이도 드려요. 떡볶이. 젊은 여자친구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 다음에 부산에서 온 밀면 주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쫄면 주는 데도 있어요. 이게 약간 여성 친화적이네. 젊은 계층의 여성 친화적인, 그쵸. 여기 앞에 계신 젊은 분들인데 지금 되게 동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몇 가지 제가 그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면 씨앗젓갈, 아까 원조부안집 때문에 이게 유통이 돼서 유명해진 건데, 이런 거 좀, 딴 데 없는 걸 좀 쓴다든지. 그 다음에 요 소뚜껑 그림 보면 좀 특이한데, 소뚜껑 삼겹살은 약간 제가 빨간 글씨로 리사이클 아이템이라고 썼는데, 소뚜껑 삼겹살이 리사이클 아이템이에요. 리사이클 아이템 뭐냐? 리사이클이 뭐죠? 보통 재활용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소뚜껑 삼겹살 많이 있었어.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소뚜껑 삼겹살에 고기 척척 올려서 김치 해서 먹었어. 근데 한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볏짚 삼겹살이 유행하고 하남돼지집이 유행하고 고반식당 유행하고 막 이렇게 가면서 소뚜껑 삼겹살이 없어졌단 말이지. 그래서 그 20대 때 나이를 가진 친구들은 소뚜껑 삼겹살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다. 대신 이제 저처럼 50대, 40대, 50대는 소뚜껑 삼겹살에 대한 추억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20, 30대에는 새로움을 주고 그 다음에 40, 50대에는 메모리, 기억을 주는 아이템을 잘 찾으면 소비 구매가 딱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 젊은 친구들한테는 새롭게 다가가지만 우리들한테는 추억이 소환되니까 그 세대 전체를 20대부터 40, 50대를 아우를 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소뚜껑이고 이런 아이템을 제가 정의하기로는 리사이클 아이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2000년대 초반에 찜닭이 유행했어요. 너무 유행해서
월드컵 끝나자마자 다 망해버렸어. 진짜로 망해버렸어. 수천 개, 수만 개 동시에 생겼을 거예요. 사실은 이지 투 쿡. 만들기 쉬우니까 다 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배달 브랜드 중에 두찜이라든지, 명맥을 유지하는 브랜드 되게 잘 돼, 생각보다.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이런 리사이클 아이템에 속한다. 내가 반찬을 페어링 하는데, 고깃집 얘기죠. 고깃집 트렌드. 직화에다 굽느냐, 팬에다 굽느냐, 반찬이 완전 달라져요. 예를 들어 삼겹살 기준으로 내가 직화에다가 비장탄 써서 고기를 굽는다. 그러면 김치는 산도가 약간 적당해도 돼요. 심지어 김치 대신 딴 거 써도 돼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그림 있네요. 소뚜껑이나 팬에다 굽는다, 고기를. 김치는 무조건 좋아야 돼요. 되도록이면 국내산 이근지 김치를 써줘야 돼. 그래야 고객 만족도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이거 딱 보면 아실 거예요. 그 옆에 어리굴젓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최초에 제가 컨설팅 좀 도와줬던 브랜드가 있어요. 천이오겹살이라고. 그 친구가 원래 삼겹살집이었는데, 오겹살집이었는데 냉동 삼겹살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육가공업체도 같이 방문해서 고기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시그니처 반찬을 뭘로 만들까? 첫 번째 그릇. 시그니처 반찬 뭘로 만들까 해서 어리굴젓을 한번 연구를 했었어요, 둘 다. 근데 이제 이게 유통이 좀 쉽지 않고, 여름에 변질이 되기 쉽지 않고, 호불호가 명확하다. 60% 정도는 엄청 좋아하는데 40%는 아예 입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우선은 문제는 엄청 비싸다. 맛은 엄청 좋았으니까. 아까 초반에 얘기한 이노신산과 글루탄산의 진짜 절묘한 조합. 근데 이걸 냈더니, 이게 터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지금은 어리굴젓 쓰는 브랜드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 유행의 장본인이 접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거 시그니처 메뉴로 하는 좋은데, 그럼 이제 또 질문 또 들어와요. 너무 비싼데 이거 어떻게 사셨어요? 맞아요. 대한민국 3대 가장 고가 젓갈이 어리굴젓, 낙지젓갈, 명란젓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리굴젓은 맛배기로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5,000원, 7,000원 받아도 충분히 구매력이 있는 제품이다. 오징어 젓갈은 돈 받기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옆에다가 오징어 젓갈을 반찬으로 세팅해 주잖아요. 오징어 젓갈 한 접시 2,000원 돈 받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어리굴젓, 명란젓 정도는 사람들이 비싼 젓갈인데 맛있어, 이거 한 접시 더 추가해 먹자 그러면 지불을 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구매력이 있으니까 이런 반찬을 사실은 시그니처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죠? 다음 페이지 볼까요? 여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라 넣었는데요. 서울에 있는 안심축산, 소울한우 이런 쪽 같은데, 여기는 사실 한우 브랜드예요. 한우 브랜드. 그러니까 좀 비싸요. 한번 먹으면 두 명이 마음 놓고 먹으면 술까지 먹으면 30만 원? 이렇게 나오는 매장인데, 이렇게 고급진 데는 사실 고급 재료를 써주는 게 맞습니다. 물론 다 상차림비에 포함되는 거죠. 그 가격도 반영시켜주고. 그래서 여기도 아까 얘기한 3대 젓갈 중에, 고가의 3대 젓갈 중에 명란젓을 사용하고요. 근데 요즘에 참 유행하는 거, 잘 만든 거, 하나 꼽아봐라. 반찬이나 이렇게 소스나 뽑아봐라 하면 저는 표고 와사비 뽑아요. 그 표고 와사비가 사실은 와사비 맛은 아니지만 머스타드 맛인데 되게 맵게 표고의 감칠맛까지 살려서 육류나 참치 같은, 아니면 방어 같은 기름 많은 생선하고도 엄청 잘 어울려요. 그래서 표고 와사비 사용하는데, 그 다음에 요즘에 닭구이 유행하는데 팔각도 이런 브랜드들도 표고 와사비 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잘 만든 것 같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갓김치를 사용해요. 갓김치는 쓰면 좋긴 한데, 이것도 두 가지인데 비싸고, 일반 배추김치 곱하기 1.78배에서 2배까지 하고, 두 번째, 한 1월, 2월, 3월 달에 쇼티지가 좀 나요. 그러니까 항상 일정하게 쓸 수는 없어서, 그래도 고급적인 분위기 내려면 갓김치, 안 날 때만 잠깐 국내산 묵은지로 바꾸더라도 갓김치 쓰면 좋다. 무조건 익은 걸로. 그 다음에 밑에 되게 중요하죠. 반찬류 한두 가지는 상황에 맞게 변화를 주는 상차림이 필요하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식단도 항상 똑같으면 질릴 수가 있어. 물론 그 시그니처 때문에 내가 가는 것도 있지만 변화를 조금씩 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특히 이런 상차림에 많이 내면 한두 가지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쵸? 그 다음에 이런 정도의 가격을 받으면 양념게장이나 명태 무침 정도는 내고, 이것도 뭐 양념게장 같은 거는 한 접시 서비스 주고 다음부터는 추가 비용을 받아도 무방하다. 한상차림, 요즘에 유행하는 식당 중에 이제 뭐 이런 트렌드가 또 왔어요. 한상차림. 옛날에 이제 사진이 좀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는데 밑에 있는 사진을 보면 옛날에 한상차림은 이랬어. 어떤 거냐면 한정식이라고 하면 접시는 엄청 크고 음식은 살짝 주고, 접시는 엄청 크고 음식은 살짝 주고, 그래서 상은 엄청 큰데 뭐 먹다가 여기요 저기요 하던 시절이 있었어. 그 밑에 그림이고, 요즘에 한상차림 이거는 약간 저기 명인밥상이네요. 명인밥상인데 손승달 대표님의 명인밥상 같은데 요즘에 약간 이런 트렌드예요. 반찬을 여러 개 주고 여기요 저기요 없이 아예 셀프바를 운영하는 거지. 셀프바를 운영하지. 이런 반찬 세팅해 주는 데가 요즘 사실 유행이에요. 소반에다가 반찬 따로 담아서 세팅해 주는 데가 유행인데, 고객의 니즈는 어떻게 보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큰 거에서 큰 거 이런 거 말고 다양한 거로 했어요. 거대에서 다로 변화 중이다. 그쵸? 해봐.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항상, 야, 그러면 이것도 또 원가 많이 드는 거 아니야? 밥은 몇 공기 먹어요? 뭐 많이 먹어요, 2공기. 1공기 먹으니까 먹는 양은 다 똑같아. 우리가 이제 다양성, 효율성 이런 거 생각하면 우측 것처럼 줘야 좋다. 그쵸?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짠 반찬만 많이 주거나, 너무 새콤한 반찬 많이 주면 안 되니까, 밸런스 있게 염도산도 체크해주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나물류를 줘야 돼. 이런 반찬 세팅에는 꼭 나물류를 드려야 돼요. 고객이 집에서 제일 해먹기 힘든 게 나물이에요. 그 다음에 생선. 이거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생선구이 백반집, 나물 많이 주는 집이 잘 되는 이유는 별게 없어요. 내가 옛날에는 생선 다 구워 먹었는데, 나물 다 데쳐 먹었는데, 지금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근데 나물 줄 때, 저는 이제 지론이 약간, 되도록, 시금치는 요즘에 좀 줘도 될 것 같아요. 포항초, 섬초 이런 게 너무 비싸져갖고, 근데 콩나물은 아직도 우리는, 콩나물 집에서 해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찬으로는 콩나물 내지 않는다. 물론 메인 메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낙지볶음집이다. 그럼 콩나물 내줘야죠. 뭐 쭈꾸미볶음집이다. 뭐 명태조림집이다. 이러면 콩나물 내줘도 되지만 되도록 이런 한상 차림에는 나물이라 그러면 뭐 시래기, 도라지채, 뭐 취나물, 뭐 건나물 다른 거, 뭐 이런 궁채나물 이런 걸 좀 쓰지 되도록이면 콩나물은 안 썼으면 좋겠다. 그쵸? 요 한상 차림은 제가 만들어준 한상 차림인데요. 2년 전에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괭이부리 마을이라는 데인데, 셀프바를 하면 사실 사장님들이 이렇게 생각해. 야, 그거 우리가 편해서 그런 거지. 제 편한 거는 고객이 편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이게 제일 편한 거예요. 마음 편한 거. 여기요 저기요 하는 것도 불편해요. 그냥 저기 어딘가에 셀프바가 있고 예쁘게 잘 그 아래 그림에 보면 예쁘게 잘 포장되어 있으면 내가 가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만큼만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또 근데 매장이 너무 작으면 셀프바를 운영하기 좀 뭐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매장 형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요즘에 식당은 사실은 이 세 가지 매출 구조를 좀 다 확보해야 좋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배달 매장으로 배달 쪽으로 이제 한번 치우친 적이 있었는데 1인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거, 투고 가져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딜리버리 배달까지 이 3중 구조 매출을 좀 가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한상 차림에는 꼭 2인 이상이 들어가는데 2인 이상 하려면 세트 메뉴를 구성해 주는 게 좋다. 둘 다 생선을 먹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세트 메뉴를 구성해 주든지 아니면 모든 생선 같은 걸 구성해서 가격을 좀 할인해 준다든지 하고, 우측 하단에 보면 반찬 판매도 많이 이루어져. 이렇게 뭐 3팩에 10,000원, 4팩에 10,000원. 그죠? 홍보도 엄청 편해요. 처음 막 이렇게 어디 A 고급 식당에 가면 어머니 생신상 차림이었는데 40만 원 들 걸 괭이부리 마을 가서 10만 원에 샀다. 집에 가면서 어머니 반찬 냉장고에 반찬까지 채워주셨다. 남은 돈 30만 원 용돈을 더 드렸더니 어머니가 엄청 좋아졌다. 이거 제가 블로그에 써달라고 해서 쓴 글이에요. 홍보글. 진짜로. 근데 이런 게 사실은 먹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국밥집도 많고 직장인들이 좋아하는 거 탑5 안에 무조건 국밥 2가지 정도 들어갑니다. 자,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거, 순두부찌개 이런 게 1, 2등이고요. 그 다음에 순댓국, 설렁탕, 해장 요소가 필요하니까 우리 술 많이 마시니까. 그럼 이 국밥집의 반찬 이런 거는 사실 고민 잘 안 하세요.
근데 지금 보면 이런 걸 고민해야만 장사가 더 잘 된다. 그런 걸 좀 말씀드리죠. 뭐 크게 제가 이제 탕반이다 그러면 탕반 국밥 두 가지로 나누는데 맑은 탕 베이스냐 옆에 보자 설렁탕, 곰탕, 칼국수, 사골순댓국. 양념 베이스냐 해장국이냐 다대기를 푼 순댓국이냐 육개장이냐 빨간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김치는 어떤 거 줄 것이냐, 신 거냐 안 신 거냐, 그쵸? 겉절이처럼 안 신 거 줄 거냐, 익은 김치처럼 신 거 줄 거냐. 갓김치는 익혀줘야 돼요. 무생채 그냥 생걸로 줘야 되고요. 석박지 익혀줘야 돼요. 뭐 이런 거 좀 체크해야 되고, 차별화 이게 하나 더 달려. 요즘에 사실 이게 중요해. 다 김치하고 깍두기를 주는데 우리 반찬 하나 더 주고 싶어. 뭘 줘야 돼? 그쵸? 그래서 다음 그림에 제가 설명드릴 건데, 뭐 오징어 젓갈, 낙지, 어리고젓, 김 이런 게 있는데 그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면식이 있고 탕반이 있어요. 면식은 뭐냐면 면으로 먹는 거. 뭐 중식 같은 거, 짜장면, 짬뽕이 있을 거고, 우동 같은 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옆에 뭐 칼국수가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죠. 면식에 주는 반찬, 그 다음에 중식 면식에 주는 반찬, 일식 면식에 주는 반찬. 좀 다 달라요. 일식 면식이나 중식 면식은 단무질이 약간 가 있고, 한식 면식에는 약간 겉절이 이런 게 좀 좋아요. 칼국수 같은데 겉절이. 그 사실은 퍼포먼스 같은 거 매장에서 할 때도 그 앞에서 막 참기름 냄새 풍기면서 막 겉절이 이렇게 하고 이런 걸 좀 보여드려야 옆집하고 차별화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쵸? 우리가 이거 명동교자에 제가 마늘김치 뒤에 있잖아요. 마늘김치 먹으러 가는 거지, 사실은. 명동교자에. 예, 그것 때문에 떴으니까. 근데 요즘에 먹으면 내가 나이 들어서는 좀 맵기도 하더라고. 그 다음에, 그거 있고, 그 두 번째. 세 번째 줄 보면 산도가 강해야 어울리는 탕반. 맑은 국물은 산도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맑은 국물. 아까 뭐라고 했죠? 설렁탕, 뭐 곰탕, 이런 거. 신김치 착 올려서 착 먹고. 이런 게 좋죠. 그 다음에 콩나물 해장국과 지리탕은 조금 달라요. 그 제일 오른쪽에 제가 현대옥 사진 갖고 왔는데, 콩나물 해장국하고 지리탕은 사실은 김도 좀 필요하고, 김치 깍두기 새우젓 주는 건 당연한 거고, 여기에 현대옥은 원래 낙지 젓갈을 줬어요. 그래서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뭐 제가 납품했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에서, 야, 우리 콩나물국밥 10,000원짜리도 안 되는데, 이거 너무 비싸다, 낙지 젓갈. 좀 뭔가 만들어라. 오징어 젓갈로 대체했다가, 오징어 젓갈도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제가 만든 제품이 오말랭이라고 오징어하고 무말랭이 섞어서 만들었어요. 지금 그 제품이 국밥집에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데, 제가 영업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뭘 하나 더 주더라도 다른 데랑 좀 차별화되게 해주면 좋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반찬을 사서 쓰고 안 사서 쓰고는 사장님들 자유지만, 직접 받아서 그냥 쓰는 집이 있고, 뭔가 하는 집이 있는 거지. 재양념을 한다든지, 손으로. 근데 그게 사실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뭐 돈이 많이 들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귀차니즘이 있는 거지. 옆집에도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징어 젓갈을 다 쓰는데 어떤 집 가면 좀 맛있어. 보니까 거기 사모님이 거기다가 참기름 조금 더 넣고 간마늘 넣은 다음에 대파하고 고추 다진 거 살짝 넣어서 싹 버무려서 딱 놨더니 이거 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공산품의 한계는 뭐냐면, 젓갈이나 이런 김치는 공산품의 한계는 뭐냐면 1번 저장 운반, 물류 이런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이 많이 생기거나 변질의 위험이 있는 것까지는 제조를 할 수 없다. 그러니 그런 제품이 들어오면 매장에서 어느 정도 바리에이션 해서 쓰실 필요가 있다. 그죠? 김치 주실 때도 사실은 이렇게 쓸어 놓잖아요. 뿌리부터 착착착착 줄기까지. 이걸 이렇게 반씩 섞어 주셔야 돼. 나중에는 뿌리 있는 데만 가잖아요. 그러면 김치가 맛이 없어요. 이유는 아시죠? 절굴 때 밑에까지 소금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서 김치 플레이팅 할 때 좀 하셔야 돼요. 김치는 되도록 국내산을 쓰는 게 좋고요. 뭐 저는 이제 국내산도 판매하고 중국산도 판매하는데, 되도록이면 김치는 탕반에는 김치 하나만 줄 때는, 받는 김치면 되도록 국내산을 주는 게 맞다. 그렇죠? 밑에 볼까요? 참조할 만한 세팅. 가운데 사진 중앙에 있는 게 갈치속젓이고요. 우측에 있는 게 김이에요. 여긴 볼태기 해장국도 맛있는데, 대구 알죠? 볼태기 해장국도 맛있는데, 제가 이제 이 먹는 법을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요. 뜨거운 밥 공깃밥을 딱 열어서 갈치속젓을 싹싹싹 비벼서 김을 한두 점 딱 먹잖아요. 그냥 입맛이 확 살아. 더군다나 이 볼태기 해장국을 먹을 때는 내가 보기에는 30%? 30%?
소비자의 30% 이상은 아마 해장을 하러 온 거는 입맛이 없을 텐데 이렇게 하면 입맛이 살아나. 그러니까 이런 세팅은 사실 매장에서 고민할 필요가 좀 있다. 그죠? 좌측 사진이 여기가 이제 제가 자문하는 회사기도 하네요. 청화옥인데요. 여기는 사실은 매장이 직영점으로만 나가고 매장이 엄청 많은, 7, 8개 정도 있는데 매출이 엄청 많죠. 웨이팅 막 30개, 50개 기본 걸리는 데인데 여기가 사실은 오징어 젓갈도 아니고 낙지 젓갈도 아니고 맛배기로 어리굴젓을 줘요. 그리고 지금 사진에는 공깃밥 사진이 있는데 여기는 솥밥도 옵션으로 추가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솥밥을 2, 3천 원 정도 추가해서 어리굴젓을 올려서 싹싹 먹잖아요. 입맛이 완전 살아. 물론 어리굴젓 좋아하는 사람한테 한해서요. 이렇게 받고 1,000원 더 받으면 돼 사실은. 그러면 소비자들이 너, 야, 1,000원이나 비싸? 다른 데 10,000원인데 거기 11,000원 받아. 그거 갖고 뭐라고 안 해요, 사실은. 이 정도 가치를 주면.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김치가 없어요. 김치가 없어서, 처음에 이제 석박지만 할까 하다가 이제 무생채까지 줬는데, 그러니까 석박지는 익은 석박지를 주고, 무생채는 익으면 잉여예요, 잉여. 무인데 둘 다 익은 걸 주면 한 가지는 없어져도 되는 거지. 쉽게 하건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뭐 고깃집인데, 파채를 이만큼 주고 파김치를 이만큼 줬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잉여인 거야. 같은 음식으로 계속 많이 주는 건 잉여인데 여기처럼 산도를 조절해 주는 거죠. 무생채는 약간 그냥 일반 무생채로 생지로 주고 석박지는 약간 익은 걸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약간 차별화가 되니까 대신 김치가 없어요. 김치 없어도 컴플레인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네. 왜냐면 어리굴젓 주니까. 그 다음에 우측 사진에 보면 지금은 이제 여기가 제가 좀 도와준 브랜드인데 없어졌는데 없어지기도 하죠. 식당이 뭐 많이 없어지죠. 식당 없어지기도 하는데 여기는 이제 해장국인데 그 제가 되게 엄청나게 큰 회사 앞에 있어서 직장인들이 해장국 먹을 때 니즈가 뭐 있을까? 이제 뭐 저 골프 치는데 우리가 골프장 가서 이제 클럽하우스에서 밥 먹으면 보통 우리가 추가 주문하는 게 계란 반숙. 무조건 계란 반숙. 그죠? 거긴 그렇게 비싼데 아무튼 그래서 계란을 줘봤어요. 지금 이게 후라이로 나와 있는데 처음에 수란 줬어. 수란 만드는 법도 있는데 쉬워요 생각보다. 수란 까는 게 어려운데 수란을 만들어 수란 줬더니 그걸로 이제 약간 그 직장인들한테는 이제 소문이 나는 거죠. 야 거기 갔더니 수란하고 김도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딴 집에는 안 주는 거니까. 딴 데보다 500원 1,000원 받아도 원가 한 1,000원 정도 500원 600원 700원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정도 하고 1,000원 더 받으면 돼요. 그리고 경쟁 우위를 점하는 거지 사실은. 이런 거는 사실은 정답은 없으니까 내 지역의 상권이나 나랑 경쟁하고 있는 사장님들의 상을 보고 내가 이분들보다는 이렇게 하면 좀 잘 되겠다라는 감을 키워서 직접 실행을 하는 게 좋은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걸 다 실행한다고 다 잘 되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무슨 상권 분석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죠? 반찬을 사실은 만들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왜냐? 인건비도 비싸졌고 재료비도 비싸졌고 그리고 귀찮고 그쵸? 힘들고 뭐 이러니까 그쵸? 근데 그래서 사서 쓰는데 사서 쓰더라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재양념이나 재가공을 매장에서 해야 다른 집하고 차별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사실은 제일 좋은 반찬은 어떤 반찬이다? 매장에서 직접 조리한 반찬이다. 그쵸?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들 중에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반찬 같은 거 써놨는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이런 집들은 뭐냐면 고기를 판 위에 올려주고 같이 구워 먹는 그러면 이 김치의 맛이 매장 매출을 좌우한다고 해도 진짜 막 엄청나게 진짜로 왜냐면 이 김치가 맛없으면 고기도 그냥 맛없는 거예요. 이런 김치 삼겹살 집들은 김치가 맛있어야 고기도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지글지글한 기름에 구워 먹는 김치 맛이 좋아야 같이 먹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갓김치 얘기를 제가 좀 써놨는데 저는 식당에 김치를 제공할 때 담음새를 갓은 파랗고 일반 배추김치는 빨갛잖아요. 저는 반씩 줘요. 갓김치 반, 배추김치 반. 손도 많이 가고 비싼 거 아니냐 하겠지만 소비자는 되게 좋아하시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명란젓갈.
이런 반찬도 사실은 좀 고급집에서는 쓸 필요가 있다. 낙지도 아까 말한 현대요. 그 다음에 어리굴젓은 이건 진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돼지고기 계열에는 어리굴젓을 주면 우선은 경제 우위 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오겹살집, 아까 순댓국집도, 그 다음에 달래해장, 그다음에 족발신선생 이런 데 다 어리굴젓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새우젓을 주는데 고기랑 곁들임으로 우리가 새우젓을 줘.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순댓국밥집 가면 새우젓을 어떻게 줘? 물이 흥건하게 주죠. 새우를 건져 먹게 물이 흥건하게 주죠. 근데 이제 그건 사실은 새우젓, 물새우젓이죠. 새우젓 물이죠, 약간. 그쵸? 좋은 새우젓은 이제 뭐 오전, 육젓, 추젓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 음력 5월에 잡았다, 6월에 잡았다, 뭐 가을에 잡았다 이런 얘기인데, 오전, 육젓처럼 이렇게 좀 약간 알이 큰 거를 구매하셔서 깨소금 넣고 뭐 간마늘 넣고 청양고추 잘라 넣고 싸부작 해서 옆에 두면 고기 위에 그거 한 점을 올려 먹으면 엄청나게 맛있어요. 새우젓을 쓸 거면 꼭 그렇게 쓰는 게 좋다. 그렇게 하는 데가 이제 서울의 유명한 육통용이라든지 김치옥도 얼마 전에 가봤더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멜젓 되게 좋죠. 멜젓. 제주도에서 유행하는 멜젓이 상용화돼서 이제 육지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팬에 굽는 스타일이나 소뚜껑 말고 직화로 구워 먹는 삼겹살 집에는 옆에 잘 올려서 멜젓 찍어 먹을 수 있게 해주면 좋고요. 멜젓 조릴 때는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냥 기성품 사다가 마늘하고 고추하고 썰어 놓고 소주 약간 해서 부르르 끓면 비린맛 날리고, 그렇게 하면 감칠맛이 엄청 좋고, 갈치속젓, 뭐 인천에 엄청나게 유명한 부안갈비 있죠. 거기도 갈치속젓으로 고기를 찍어 먹는 용도로 쓰지만, 탄수화물 라인에 뭘 만들었어요? 그분들은 젓갈볶음밥. 그게 인기가 엄청나게 많다. 감칠맛도 좋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이나물, 뭐 이건 되게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고깃집에는 지금 쓰는 게 좋다. 뭐 하남돼지 때 유행했고, 요즘에는 사실 이 궁채절임, 궁채나물을 많이 쓰는데요. 궁채 뭔지 아시죠, 다들? 궁채가 그 상추 줄기대, 그걸 궁채라 그러는데, 그게 보통 수입이 많이 되죠. 중국이나 이런 데 수입이 되는데, 한국에 하기도 하는데 단가 차이는 좀 있고, 그게 오면 불려갖고 쓰는 거예요. 불려갖고 나물 할 때 들깨가루라든지 이런 거 같이 해서 좀 하시면 좋고요. 데쳐갖고. 그 다음에 초석잠하고 돼지감시장아찌, 이런 거는 사실 나는 약간 프리미엄 장아찌를 쓰고 싶다. 그럼 뭐 여러 가지 장아찌가 있잖아요. 뭐 간장고추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렴한 것들이 있는데, 나는 진짜 조금 특이하고 좀 좋은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이런 두 종류는 사실은 잘 많이 구경 못해요. 아직까지도. 초석잠하고 돼지감시장아찌 같은 건 좀 하면 좋겠고, 청계타운 양지삼 대표네가 약간 돼지감시장아찌를 좀 쓰고 있는 것 같고, 초석잠도 사실은 되게 좋아요. 예, 초석잠도 고급지다. 그 다음에 뭐 잘 많이 안 쓰고 있으니까 차별화하기 좋다. 그 다음에 고깃집에 쓰는 물깍두기, 그 금성회관이라는 브랜드에서 고깃집 물깍두기를 주는데, 이건 사실 물깍두기는 제주도 가면 여러분은 해장국 먹잖아요. 아침마다 해장국 먹는데, 그 해장국 나올 때 옆에 물깍두기 주잖아요. 국물 많은 깍두기. 그래서 국밥에 넣어서 좀 이렇게 식혀 먹기도 하고, 그 산도 높여서 먹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물깍두기도 괜찮다. 그렇죠? 그 다음에 몽탄 같은 데 가면 뭐 무생채 얼린 것도 주고, 그 다음에 무쌈을 주는 집들은 약간 그냥 일반 무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무쌈 말고, 무쌈에 요즘에 그 여러 가지 맛을 가미한 거 있어요. 좀 매콤하게 와사비 넣는다든지, 노랗게 유자라든지, 보라색 비트라든지, 이런 거 있으니까, 무쌈을 쓰시려면 그거 사실은 얼마 차이 안 나거든? 그렇게 좀 차별화해서 쓰는 게 좋다. 구매해서 쓰실 거면. 마늘쫑 무침이 이거 통닭집에 들어가는데, 구도로 통닭이라고, 사실 이런 게 사실은, 상식 파괴 같은 건데, 어느, 물레동에 가면 뭐, 주류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 일반 개인 매장에, 거기 닭구이를 팔아요. 닭구이를 파는데, 막걸리도 팔고, 닭구이도 팔고, 힙한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주점인데, 되게 유명한 그 한식 브랜드 하는 사장님하고 둘이 가서 닭구이를 시켜서, 저희만 이제 되게 중년의 아저씨였고, 그 젊은 여자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난 너무 놀랬던 게, 사이드로 나온 게 뭐냐면, 갓절임.
안 꺼도 돼요. 갓절임하고 그 갈치속젓. 닭구이를 갈치속젓에 찍어 먹고 강무, 하얀 강무 대신 갓절임을 먹더라고. 근데 그게 처음에는 나올 때는 이상한데 먹다 보니까 중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정답은 없다. 고정관념 같은 걸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옆집하고 계속 똑같아지는 거고, 뭔가 연구하고 발상하고 새로운 걸 트렌드를 만들어 볼까 하는 호기심에서 사실 출발한 브랜드들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무로 만드는 것 중에 이제 깍두기가 있잖아요. 그 석박지가 있고, 큰 이 사이즈가, 그쵸? 사이즈가 큰 석박지가 있고, 그 다음에 깍두기가 있고, 그리고 사실 미니 깍두기가 있어요. 뭐 볶음밥용 깍두기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매장 스타일에 따라서 아니면 사장님 선호도에 따라서 잘 고를 필요가 있다. 사이즈가 다 다르니까 맛은 비슷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탕만 메뉴 반찬 세팅 떠나서 그 밑에다가 이제 최근에 제가 본 트렌드 반찬이나 좀 유행하는 반찬을 좀 써봤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사장님들께서 반찬을 직접 매장에서 조리할 때 여러 가지 신경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것 좀 생각해서 하시고, 제일 좋은 건 사실 그 식자재에서 제일 좋은 거 갖다 주는 재료를 써서 한다든지, 내가 가끔 뭐 농산물 시장 가서 뭔가 뭐 나물이다 그러면 제철에 생산되는 그런 나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봄이다 그럼 봄에 나는 나물들이나, 뭐 미나리 철이다 그러면 미나리를 한다든지, 뭐 두릅 좋다 뭐 그러면 데쳐서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막 색깔도 되게 중요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래. 아우, 사뒀으니까 맨날 빨갛고 검해 반찬들이 클라스 어떻게 해. 그러면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건 뭐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봄나물 중에 파란 거라든지 진짜 그런 게 어려우면 막 뭐 파란 거 쓰고 싶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막 냉동 브로콜리 1kg에 몇천 원 안 하거든요. 그런 거 이제 잘 데쳐서, 데칠 때도 약간 소금물 해서 식초물 살짝 넣어서 잘 살짝 오래 데치면 안 퍼지니까 뭐 37분 살짝 뜨거운 물 싹 데쳐갖고 쫙 넣고 옆에다 초장을 예쁘게 싹 넣잖아요. 그러면 그게 색깔이 엄청 좋아져요. 진짜 거기 더 좋으려면 방울토마토 2개 딱 넣잖아요. 진짜 반찬 돼요. 사실 이런 게 귀찮고 힘들어서 못하는 거지, 내가 내 식당 상차림 딱 보면 알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보기에는 한 사장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제 강의 듣고 반성하고 있거나 아니면 제 얘기에 콧방귀에 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유 야 그거 한다고 잘 되겠어? 1번. 와 나 진짜 잘못했네. 2번. 누가 성공하는지는 나중에 결과가 분명히 나올 거고, 되도록이면 내가 옆집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래야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거지. 제가 이 앞에 강의하면서 수없이 많은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보여드린 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제가 상차림 매장 세팅해준 데가 뭐 프랜차이즈로 따지면 막 수천 개 막 될 건데, 다 잘 되진 않아요. 다 잘 되진 않지만, 지금도 자꾸 저를 찾아오고, 저도 연구하고, 뭐가 좋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만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뭔가 고민도 안 하고 호기심도 없으면 변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변화가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지. 내가 그냥 장사가 안 돼. 그럼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 거고, 장사가 안 되는데 뭔가 돌파해보자. 그게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친절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맛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차림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이거 하나 바꾼다고 해서 100%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이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야 옆집하고 차별화되고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다. 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오늘 한 내용으로 제가 시간을 엄청 잘 맞추네요. 결론을 좀 내려드리면, 총정리. 식당은 어떤 것이든 대부분 한밭집, 한식 뷔페 뭐 이런 거 빼놓고, 도시락 뭐 이런 거 빼놓고는 대부분 주 메뉴가 있다. 그게 생선이든 뭐 고기든 뭐 닭이든 뭔가 주 메뉴가 있다. 그러면 내 주 메뉴하고 어울리는 상차림 반찬은 무엇인가 고민을 첫 번째 해야 된다. 두 번째, 기존에 나와 있던 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죠. 기존에 나와 있다는 얘기 뭐냐면 이미 인정을 받고 성공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쵸? 근데 이제 그거 이상의 또 무엇인가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되고, 차별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유행이 있어요, 유행. 이건 사실
뭐 우리가 김치 깍두기 빼고는 다 유행인 거야. 내가 보기에는 고기를 먹는 방법, 고기를 굽는 방법, 뭐 이런 게 다 유행이 되듯이 고기에 뭐와 먹느냐도 유행되는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금만 있던 시절이 있고 명이나물만 있었던 시절이 있고 김치도 있어야 돼, 고사리도 있어야 돼, 미나리도 있어야 돼, 해산물도 있어야 돼, 뭐 버섯도 있어야 돼, 뭐 와사비도 지금 이제 그런 시절이 왔으니까 그런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또는 선도할 필요도 있다. 그렇죠?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한 네 번째이기도 한데 여기 가운데 사진의 상차림 요 가운데에 이렇게 동그란 멜라민 접시에 준 거랑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우측에 이렇게 이런 소반 이런 상차림 자체를 보면 사진을 찍었을 때 어떤 게 잘 나올 것인가, 어느 집에 더 가고 싶을까 차이가 나거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주고 싶은 반찬이 이렇게 있는데 이 검정 접시에 담았을 때 아니면 뭐 하얀 접시에 담았을 때 뭐 얼룩덜룩한 접시에 담았을 때 놋그릇 버전에 담았을 때 텅스텐 버전에 담았을 때 은색 텅스텐이냐 금색 텅스텐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는 고객들이 해주는 시대니까 고객이 사진을 찍어서 어딘가에 SNS에 올렸는데 이 사진이 예쁘게 잘 나올 수 있을까? 또 고민해야 돼요. 심지어는. 그럼 그릇뿐만 아니라 위에 그 조명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근데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면 옆집하고 똑같은 거 하면 옆집하고 다른 거 분명히 해야 되고, 김치류는 되도록 국내산이라고 써놨는데 사실은 중국산 엄청 수입하죠. 저도 중국산 엄청 많이 팔기도 하는데 되도록이면 국내산, 배추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정도는 써줘야 좀 된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얘기도 좀 해드려야겠다. 제가 그 국밥 브랜드에도 있었어요. 돼지국밥 브랜드 본부장이었는데 그때가 한 10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제가 친구들한테 제가 페이스북에 설문조사를 하면 이런 거예요. 국밥을 먹을 때 밥을 말아 드세요? 아니면 먹다가 중간에 말아 드세요? 아니면 안 말아 드세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10년 전 얘기인데 말아 먹는다가 한 4, 50%, 그 다음에 중간에 만다가 한 뭐 30%, 말지 않는다는 한 10%, 20% 내외였어요. 근데 지금은 말아먹지 않는다가 엄청 많아요. 그냥 예를 들어 순댓국밥이 돼지국밥이다 그러면 그거를 김치찌개처럼 생각하는 거지. 말아먹지 않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그래요. 젊은 남자애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저도 요즘에는 뭐 완전 안 말아먹거나 완전 말아먹진 않지만 좀 건더기 건져 먹고 반 정도 말아서 먹다가 다이어트 중이면 반은 안 먹고 나머지는 나중에 말아먹고.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거를 김치찌개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 순댓국 탕반이. 근데 반찬이 김치 깍두기 하나야. 그거하고 뭐 계란 아까 보면 김하고 오징어 젓갈이 있었어. 트렌드. 식문화가 바뀌고 식습관이 바뀌니까 이것도 우리가 조금 따라갈 필요가 있다. 아주 간단하게 막 소세지 볶음이라도 해야 되는 거지. 오뎅 볶음이라도 해야 되는 거지. 어묵 볶음이라도. 그런 차이도 있다 생각하고, 또 하나 요건 중요해요. 고기를 구워 먹는 집에 곁들이로 구워 먹을 수 있는 구성을 잘하면 좋아요. 그쵸? 많이 하는 게 버섯, 양송이 같은 거 하죠. 요즘에 대파도 많이 하는데 되게 유명한 고깃집이 요즘에 오픈해서 잘 되죠. 산청이라고. 그러면 쪽파 구워주죠. 이런 것도 괜찮고, 색깔 내려면 토마토도 괜찮고, 그다음에 가지 같은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고사리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애호박 이런 것도 좋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연구하면 그것도 사진 잘 나오고 곁들이로 맛있게 먹을 수도 있으니까 좋고, 그 다음에 아까 매출의 3중 구조 고민 잘하셔서 홀에서 인하는 거, 투고, 그 다음에 그 포장하는 거, 딜리버리, 배달하는 것까지 좀 3중 구조 할 필요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되게 중요해요. 아까 제가 탄수화물 라인이라고 자꾸 얘기했는데, 대한민국 사람은 유일하게 고기로 밥을 다 먹고, 그 다음에 또 뭔가 후식을 먹는 개념이 있어요. 안 먹는 분이 거의 없어요. 왠지 알죠? 한국 사람은 주식이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놀라는 거, 삼겹살집, 돼지갈비집 데려갔는데,
먹고 내가 냉면을 또 시켜 먹어. 놀래는 거죠. 야, 너네 밥 다 먹었는데 또 먹어? 야, 밥 아직 안 먹었어. 이제 밥 먹을 거야. 지금 고기 먹은 거지 밥 먹을 거야. 그쵸? 이거는 우리가 식습관이라 그래요. 식문화라 그래요. 탄수화물까지 완전히 내가 먹었을 때 포만감을 느끼는 거지, 사실은. 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스테이크를 거하게 먹고 전식으로 빵 몇 조각 먹으면 탄수화물은 그걸로 끝나는 거죠, 사실은. 그쵸?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사실은 뭐 건강에 안 좋다, 당뇨다, 막 이렇게 하지만 뭐 당 여러 가지 있죠. 뭐 1당, 2당, 뭐 다당 뭐 있는데 사실은 탄수화물 먹을 때가 사실은 뇌 활동이 제일 좋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튼 마무리는 탄수화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메뉴를 쓸 것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냉면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냉면 전문점들이 많이 나오고 나서는 비교의 대상군이 확실해. 그러니까 내가 냉면 전문점처럼 후식을 냉면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다른 메뉴를 교체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김치말이국수나 비빔국수나 뭐 잔치국수, 그렇죠? 어설픈 냉면보다 훨씬 나은 메뉴를 찾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된장술밥이나 청국장술밥,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저기 뭐야 약간 김치술밥 하는 데도 있어요. 익은 김치로 술밥인데 갱식국보다 약간 찌개에 가깝게 해서 갱식국 알죠? 그 경상도 그 신김치하고 콩나물 넣고 끓이는 그 갱식국, 그거보다 약간 농도 짙게 해서 저 밥 넣어서 이렇게 맛있더라고요. 그것도.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밥이나 아니면 무슨 면식, 칼국수집인데 뭔가 하나 서비스를 준다 그러면 그냥 대충 아무나 주지 말고 고민해서 바리에이션 잘해서 오징어 젓갈 하나 주더라도 이렇게 바리에이션 잘해서 이렇게 주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